꽃을 그리면 그대는 그리움으로 피어나고. 주요 등장인물. 할머니 정숙 60대 중반으로 25년 전에 고혈압이었던 남편과 사별 후 외동딸을 홀로 키워 시집 보내느라 외로움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선 아직도 남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여전히 소녀 같은 애틋한 감성을 간직하고 있다. 목소리 차분하고 따뜻하며 가끔은 맑고 웃음이 많다. 할아버지 영호 70대 초반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했으며 30년 전 아내와 사별 후 꽃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내를 모시죠. 매일 공원 벤치에서 꽃을 그리며 고독을 달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목소리 부드럽고 차분하며 가끔씩 장난기가 느껴진다. 정숙의 딸 수진 30대 중반. 엄마를 아끼지만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한편 미안함과 걱정이 앞선다. 목소리 차분하고 약간은 조심스럽다. 제일 막 낯선 설렘, 익숙한 공원. 장면 1 공원 벤치 오후. 정숙이 벤치에 앉아 5월의 햇살을 쬐고 있다. 영호가 익숙하게 다가와 건너편 벤치에 앉아 수채화 물감통을 놓고 스케치북을 펼친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정숙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평화롭네. 영호의 연필 소리가 잠시 멈춘다. 영호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게요. 정숙이 영호 쪽을 흘긋 본다. 정숙 조금 더 큰 소리로 어르신께선 매일 꽃만 그리시나 봐요? 영호 수줍게 내 같은 꽃이라도 매일매일 풍기는 느낌과 자태가 너무 다르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예쁘면 다 그려요. 정숙 웃으며 매일 그리시는 꽃은 어르신 눈에만 보이는 건가 봐요. 제 눈엔 안 보여서요. 오늘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르신뿐인데요. 혹시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영호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정숙 그럼 그 예쁜 물감으로 저의 이 늙은 모습을 한번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영호가 놀란 듯 스케치북을 덮는다. 영호 당황하며 그러면 제겐 영광이지요. 정숙 웃음 섞인 목소리로 제가 꽃처럼 예쁘지 않아 너무 죄송스럽지만 영호 웃으며 천만에요. 사실 하얀 목련을 닮은 저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날만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정숙 호기심이 어린 눈빛으로 정말이에요. 고맙지만 너무 과찬이세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어르신은 매번 꽃만 그리시나요? 영호 지그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사실 사연이 있지요. 제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처음 발령받은 곳이 어느 충청도 시골 분교였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났죠. 몸이 유난히 약한 그녀는 늘 잔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가 근무한 그곳은 산도라지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학부형이신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지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는데 제게 파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인정 많은 이장님은 굵은 산 도라지를 한 소쿠리 선뜻 내주셨어요.
저는 신이 나서 그것을 들고 한 걸음에 학교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루박줄이 엉킨 줄도 모르고 물을 기르려고 허둥대니 그녀가 보고 다가왔어요. 선생님,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아이장님께 우리 이 선생님이 기침을 많이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도라지를 한 소쿠리 주셨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잘 씻으라는 이장님 말씀에 따라 함께 수세미로 진흙을 잘 긁어내고 깨끗이 맑은 물로 헹궈낸 다음 관사에 있는 무쇠 솥에 넣고 장작불을 지폈어요. 내가 부지깽이로 뒤적대며 열심히 불을 피는 동안 그녀는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약해서 늘 기침을 하셨는데 제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자기도 엄마를 닮아서 기침을 많이 하나 보다고 하며 말 끝을 흐렸어요. 이장님 말씀 따라 도라지를 며칠 동안 푹 고았어요. 잘 고아진 도라지청을 작은 토기 항아리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먹지요 하길래 나는 삼시세 때 식사 후에 한 스푼씩 꼭 드시라고 하면서 다 드시면 다시 해드릴 테니 아껴 드시지 마시고 푹푹 드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녀는 웃으며 푹푹 먹어요. 정말 그럼요. 이장님이 그래야 기침이 빨리 멈춘대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얼굴색이 전보다 밝아지며 기침을 덜 하는 것 같았어요. 시골 학교 앞 화단은 항상 꽃으로 가득했어요. 꽃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녀는 맨드라미, 무궁화, 채송화 분꽃, 봉숭아 할미꽃, 해바라기, 수선화 등을 가꾸었어요. 친구처럼 가까워진 어느 날 그녀가 수줍게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두 손을 오늘 잠시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손톱에 제 마음을 그려드릴게요 하면서 준비한 백반 가루와 봉숭아 꽃잎을 으깨어 손톱을 싸맨 다음 비닐 조각을 덮고 하얀 명주실로 꽁꽁 돌려 묶었습니다. 밤 내내 손가락이 욱신댔지만 참고 잘 잤습니다. 아침에 관사의 창문을 두드리는 참새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후 메인 손가락을 조심스레 풀러내니 퉁퉁 푸른 손가락의 손톱에는 빨간 수줍은 꽃잎이 살포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이장님의 주례로 가까운 지인들 몇 분들을 모시고 봉숭아 물든 새끼손가락 걸고 조촐하게 혼례의식을 치르고 학교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관사 뒤 텃밭에 는 상추 쑥갓이 너무 잘 자라 점심시간마다 이장님 댁에서 주신 강된장으로 보리 미어지게 먹곤 했지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개울에서 가재, 송사리, 불거지와 모래무지도 잡고 누렇게 익은 가을에는 메뚜기 떼를 찾아다니며 강아지 풀로 찌르라미 여치집도 만들 가을 창가에 걸어놓고 밤하늘의 별을 세곤 했지요. 학교 뒷동산엔 새큼한 샌달과 머루랑 다래가 푹푹 익어가고 우린 목청 높여 동요를 함께 부르며 뚝뚝을에 떨어진 굵은 산밤과 고소한 개암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이장님 둘째 아들 영수가 관사문을 두들겼다. 선생님요, 울멈니가 작은 선생님 좋아하신다고 청포 묵순 것 갖다 드리렵니다.
어문 얼렸어 어서 들어와 아내가 반겨 맞았다. 이렇게 곱게 쑤셔서 주시니 항상 너무 고마워서 어쩌나. 근데 된장 냄새 나는 것 보니 너 또 호박벌에 쏘였구나. 엉수는 머리를 긁적대며 고무신으로 후려서 잘 휘휘 돌렸는데요. 땅에 내리치기도 전에 벌이 날아 나와 한 방 쏘였습니다.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엉수가 돌아간 뒤 아내가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당신 저런 아들 하나 갖고 싶지요? 당신 닮은 아들 하나. 뒤끝을 흐리며 미안해요. 어허 내겐 당신 간강이 우선이에요. 자 당신이 꿈에도 못 잊는 이장님 댁 청포묵 이쁘신 주인 마님 앞에 이 충성스런 삼돌이가 이렇게 바치옵니다. 어느 날 동료 선생이 내 아내가 오늘 좀 일찍 퇴근했다는 말에 놀라 귀가해서 보니 아내가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는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내 세터를 걸쳐주니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또 유산됐나 봐요. 왜 나는 당신 닮은 아기 하나 못 갖는 모자란 여자죠? 들먹이는 그녀의 야윈 어깨를 내 가슴으로 힘껏 끌어안았다. 신께서 우리 둘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보이니까 안 주시는 걸 거야 확실해. 당신이 건강하게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는 두 손을 벌리고 소리쳤다. 오 내 사랑 이순옥 씨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 오. 귀하신 몸을 위해 오늘 밤 아궁이에 구운 고구마를 올리려 하니 살포시 미소지며 드시옵소서. 너무 뜨거워 입천장이 되든 말든 소위는 모르는 일이오니 그냥 찬물 한 잔 벌컥 드시옵소서. 그녀는 풋풋대고 웃기 시작했다. 어유 맨날 저래 난 정말 몰라. 아기를 가지려 하는 그녀를 달래며 나는 기도했다. 이 여리고 착한 사슴 한 마리 신께서 꼭 지켜주시실. 눈이 내렸다. 가래로 치울 수 없을 만큼 며칠째 눈이 왔다. 찬바람 한방 눈에 여린 가지가 힘겨워 문풍지를 두들긴다. 옆집 누렁이 짖는 소리에 고드름이 놀라 떨어진다. 긴 겨울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런 하혈로 유산이 되고 난 후 다리가 자꾸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도 약하고 저혈압의 자궁도 너무 약하니 우선 건강에 신경을 쓰라고 했다. 힘든 일은 피하라고 했다. 그런데 바지런한 그녀 성격이 학교 안팎일을 도맡아 하면서 일일이 아이들 가정 방문도 빠지지 않았다. 요즘은 얼굴까지 붓고 붉은 반점이 몸에 나타나더니 숨쉬기조차 불편해 보였다. 아무리 팔다리를 주물러도 아내가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매번 좀 쉬면 돼요. 걱정 마세요. 라고 내 입을 막았다. 오늘도 으슬으슬 또 오한이 난다는 아내의 말에 아궁이 가득 장작을 치피고 솜니부를 덮어주었다. 며칠째 기침이 심해지며 몸에 붓기가 안 빠지니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아내의 몸이 많이 수척해졌다. 이장님이 눈길이 좀 뚫리면 이번엔 읍내 병원에 아내를 무조건 데리고 가자 하신다. 쌓인 눈에 또 눈이 왔다. 미음을 써서 먹이려 했지만 또 잘 먹지 못했다. 솜니불로 싸매고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솜니불 속에서 내민 그녀의 힘없는 눈빛 속엔
창백한 슬픔이 묻어 올라왔다. 여보, 신은 우리의 삶 속의 만남이라는 큰 축복을 주시는데 당신은 제게 너무 과한 축복이었어요. 너무 착한 당신과 함께한 삶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행복했어요.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돼도 슬퍼하면 안 돼요. 행복한 추억들을 한아름 안고 가잖아요. 홀로 외롭게 지내시면 안 돼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꼭이요. 빠끔히 쳐다보는 그녀의 두 눈엔 창백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참, 그리고 여보, 내일 모레 금음이 당신 어머니 기일이라 고사리 랑 도라지를 삶아 건져놨으니 꼭 잘 챙기셔야 해요. 알았어요. 마나님 붓두막에 있는 것 아까 봤어요. 이불을 다시 여며주며 여보, 그만 이야기하고 한잠 자야 해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기운을 차리지. 자, 걱정 많은 우리 고운 마나님 그만 잡시다. 그리고 나 당신 손 꼭 잡고 잘 테니 날 떼어놓고 어디 갈 생각이랑 꿈에라도 하면 안 돼요. 다시금 눈발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새벽녘쯤 아내의 손이 너무 차가워 선뜻 눈을 떴다. 여보, 너무 추워? 손이 얼음장이야.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을까? 대답이 없다. 색색대던 숨소리도 안 들린다. 내 뺨을 갖다 대니 눈물 자국이 너무 차갑게 묻어났다. 솜잎을 한쪽 흰섭에 아내가 토해놓은 선홍색 피가 한 움큼 엉켜 있었다. 아내를 가슴으로 꼭 끌어안았다. 눈은 쏟아지고 나는 한없이 울었다. 아내는 이장님 선산에 묻혔다. 학교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따스한 양지 바른 곳, 우리 둘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놀이하던 그곳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서울학교로 발령을 받아 올라온 후 그곳에서 정년 퇴직 때까지 근무를 했다. 영호, 갑자기 정숙 씨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며 아차, 제가 괜한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여사님 불편하게 했네요. 그림 그려드린다고 하고서 이런 정신머리 하곤. 정숙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지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애틋해서. 엉호 다시 스케치북을 펼치고 물감통을 가까이 끌어 당기고 다시 그리기에 집중한다. 잠시 후 영호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정숙이 물감이 덜 마른 그림을 받아든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숙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정숙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저라고요? 영호, 네. 저의 남은 생애에 그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았습니다. 정숙 울컥하며 어르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귀한 선물이 다가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 보세요. 제 가슴이 쿵쿵 마구 뛰어요. 사실 어르신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가끔 안 오시는 날엔 어디 몸이 편찮으신지 걱정도 했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영호 정숙의 손을 살짝 잡으며 여사님, 이제부턴 벤치에 떨어져 앉지 말고 항상 함께 앉으십시다. 힘들 땐 서로 기대기도 하고, 이젠 다시 헤어질 것을 두려워 내게 찾아온 소중한 만남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1막 마무리, 제2막 발걸음을 맞추다. 장면 1, 영호가 가끔 가는 동네 찻집, 클래식 음악 흐르고 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벗어나 찻집에 앉아 있다.
영호가 가면 늘 틀어주던 그 곡을 주인에게 부탁한다. 영호 저기 사장님, 오늘 귀한 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곡 틀어주세요. 정숙 차 한 잔과 함께 가곡 봄처녀가 흐른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고 아. 이 노래 저도 좋아했던 노래예요. 어르신 아직도 기억하세요? 영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럼요. 젊었을 때 처음 데이트할 때 듣던 노래거든요. 그땐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서 정숙 영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 설렘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영호 정숙의 눈을 보며 그럼요. 그때랑 똑같아요. 잔잔한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짓는다. 장면 2 공원 벤치 저녁 노을. 영호가 먼저 말을 꺼낸다.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영호 정숙 씨, 저는 사실 아내를 보낸 지 30년 됐어요. 매일 이 공원에 와서 아내 생각하며 그림 그렸는데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죠. 정숙 영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저도 25년이 넘었네요. 매일 새소리 들으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도 외로웠어요. 영호 정숙을 바라보며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그 외로움이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정숙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아준다.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음악이 흐른다. 장면 3 공원 입구. 정숙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딸 수진이 정숙과 영호에게 다가온다. 수진은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수진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아니셨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정숙 어색하게 수진아. 이 어르신은 영호 할아버지라고. 수진이 영호에게 목례만 하고 정숙을 데려간다. 정숙은 뒤돌아 영호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2막 마무리. 제3막 함께 걷는 길. 장면 1 정숙의 집 거실. 정숙과 딸 수진이 차를 마시고 있다. 수진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아까 그분 괜찮으신 분이야? 나는 처음인데 갑자기 두 분이 친해 보이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러네. 정숙은 조심스럽게 영호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숙 진심을 담아 내가 공원에 갈 때마다 꽤나 오래 지켜봤는데 좋은 분인 것 같아. 항상 꽃을 그리시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깨끗이 치우시고 걷기 힘드신 노인분들을 부추겨주고 늘 밝고 겸손하신 분이야. 옛날 너희 아빠처럼 믿음이 가는 분이란다. 수진 물끄러미 바라보며 우리 엄마가 너무 외로우신가 봐. 정숙 글쎄. 그냥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자꾸 기다려져. 솔직히 설레게 돼 옛날에 너희 아빠 만날 때처럼. 수진 엄마의 진심에 놀란 듯 엄마.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정숙 미소 짓는다 걱정 마. 우리 딸이 항상 엄마 곁에 있는데 단지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너에게 얘기한 것뿐이야. 수진 엄마를 안아주며 아니야. 이젠 엄마도 행복해야지. 죄송해요. 엄마를 잊고 우리 가족 행복만 생각해서. 장면 2 영호의 집 작업실. 영호가 스케치북에 정숙의 옆모습을 그리고 있다.
정숙을 위해 작은 조각상을 만들고 있다. 옆에는 완성된 조각상이 놓여 있다. 정숙의 얼굴을 한 조각상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영호가 전화를 받는다. 영호, 이 여사님 아니 정숙 씨. 수화기 너머로 정숙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진이가 만남을 허락했다는 기쁜 소식이다. 정숙 밝은 목소리로 어르신, 우리 딸이 허락해줬어요. 영호 눈가가 촉촉해지며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장면 3 공원 벤치 오후. 영호와 정숙이 다시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아 있다. 영호가 정숙의 손을 잡고 작은 상자를 건넨다. 영호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정숙 씨, 그대는 신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나는 신께 넘치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두 손 꼭 잡고 함께 갑시다. 정숙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어르신 물론이죠. 정숙이 상자를 열자 정숙의 얼굴을 닮은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다. 정숙 조각상을 만져보며 이게 저예요? 영호네. 제가 정숙 씨 볼 때마다 조금씩 기억해서 만든 조각상이매요. 아, 그대는 내 마음 모르리요. 드디어 제 가슴 벅차게 새풀 옷에 꽃다발 가슴에 안고 제 품 안으로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배경음악으로 봄처녀가 흐르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어진다. 장면 끝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에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